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악보 없는 음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악보 없는 음악의 존재론이라는 글을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그냥 악보하면 떠오르는 것들, 그 개념을 넘어서 음악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 한번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흥미로운 주제죠. 네, 그래서 처음부터 질문이 딱 생기더라고요. 악보가 없는데 음악이 존재할 수 있나? 아니, 어디까지를 악보라고 봐야 하나? 이런 거요. 자, 한번 시작해보죠. 좋습니다. 보통은 악보하면 뭐 우선지에 음표 그려진 거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가장 일반적인 형태죠. 근데 이 자료를 보니까 와, 그 범위가 훨씬 넓더라고요. 정말 생각보다 더요. 네, 맞습니다. 전통적인 악보 외에도요. 예를 들어 그림으로 표현한 악보, 이걸 그래픽 악보라고 하는데 이것도 있고요. 그림 악보요? 네, 또 글로 설명하는 텍스트 악보 같은 것도 악보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글로 쓴 악보도요? 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이게 정말 재밌는데 작곡가의 어떤 의지 혹은 연주자의 해석하려는 의지, 의지요. 네, 의지. 심지어는 당신이 어떤 공연을 보겠다 하고 선택하는 행위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악보성, 스콜스틱스를 지닌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잠시만요. 제가 공연을 고르는 것까지 악보성을 가진다고요? 와, 이건 진짜 예상 못했네요. 네, 그만큼 악보의 개념을 넓게 보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런 악보성 자체가 아예 없는 음악도 있을까요? 이른바 무악보성 음악이요. 그건 대체 뭘까요? 악보 정의가 이렇게나 넓은데. 네, 바로 그게 또 핵심 질문이죠. 이 자료에서는 무악보성 음악을 말 그대로 악보성의 부재, 그러니까 없음으로 정의해요. 부재요? 네, 단순히 오선 악보가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까 말한 그래픽 텍스트 형태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작곡이나 연주에 의지조차 개입되지 않은 상태, 그걸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의지조차 없는 상태요? 그럼 혹시 존 케이지 음악처럼 계획 없이 그냥 우연에 맡기는 거 있잖아요. 우연성 음악. 그건 의도가 없어 보이는데 그럼 무악보성 음악 아닐까요? 아, 좋은 질문인데요. 근데 꼭 그렇진 않다고 봐요. 아, 그런가요? 왜죠? 왜냐하면 우연성 음악을 만들겠다 또는 우연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그 생각, 그 의지나 계획 자체가 이미 악보성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아, 그 의도 자체가 악보성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음악은 과연 의도인가 아니면 그냥 존재하는 소리 그 자체인가 하는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까지 가죠. 이 관점에서 보면 어떤 소리가 악보성을 가졌는지 아닌지 그걸 판단한 다음에야 비로소 그 결과물이 음악이라고 불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악보성의 유무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음악이냐 아니냐가 결정된다는 관점이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자료를 보니까 무악보성이랑 비슷해 보이는데 다른 개념이 있더라고요. 무악보성 음악, 이건 또 뭔가요? 아, 네.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방금 말한 무악보성 음악은 악보라는 어떤 개념이나 의지 자체가 없는 걸 다뤘잖아요. 네, 부재라고 하셨죠. 그렇죠. 반면에 무악보성 음악은 악보라는 물리적인 형태가 없다는 그 특징, 무악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요? 네. 그러니까 작곡 의도나 연주 계획, 어떤 구조는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그게 꼭 우리가 아는 그런 악보 형태로 적혀 있지 않을 뿐인 경우죠. 아하, 네네. 그럼 예를 들면 입에서 입으로 쭉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민속 음악이라든지 맞아요. 아니면 재즈 연주할 때 연주자가 솔로 파트에서 미리 구상은 했지만 악보 없이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거, 네, 재즈 임프로비제이션. 또는 뭐 클래식 협주곡에서 연주자가 자기 기량을 막 보여주는 카덴차, 이런 게 다 무악보성 음악이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죠. 이 관점에서는 음악이라는 게 악보가 있든 없든 그거랑 상관없이 먼저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약간 철학적으로 보면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뭐 이런 말과도 좀 통하는 면이 있고요. 오, 실존주의까지. 네, 정리하면 무악보성은 악보성이 있냐 없냐 판단한 후에 음악이 되는 관점이고 무악보성은 악보 형태랑 상관없이 음악이 먼저 존재할 수 있다는 관점. 이게 미묘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차이죠. 네, 확실히 구분이 되네요. 자, 그럼 이제 악보가 있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서요. 실제 연주를 보면 악보에 없는
악보의 문제를 떠나서요. 실제 연주를 보면 악보에 없는 것들이 음악을 되게 특별하게 만들 때가 많잖아요. 아, 그렇죠.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악보에는 그냥 포르테, 세게 치라고만 되어 있는데 연주자가 그걸 얼마나 더 반갑습니다. 결정적으로 저는 혹은 서승주의 미묘하게 대리존재인 표현하는지 음악의 역병의사입니다. 여러분은 방금까지 제가 생성시킨 인터뷰의 형태와 유사한 음악을 감상하셨습니다. 이 음악적 단편은 존재로서의 음악의 성립에 관한 악보의 부재를 다뤘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형태의 음악이 악보의 부재에 따른 음악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시나요? 당신의 선택에 따라 나머지 음악들은 로스코어 뮤직, 즉 무악보 음악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부터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무악보 음악의 형태가 무악보 음악의 정의에 맞다며 주장하시면서 서로를 듣고 갈등을 겪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음악이 존재하게 되기까지 관한 로스코어의 논의였다면 이제부터는 악보에 어떤 것이 존재하는 음악, 즉 음악 발생 이후에 판단하는 로스코어 뮤직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에서 들리는 음악적 단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악보에 기보된 것보다 더 세게, 여리게, 빠르게, 느리게 연주된 것들입니다. 즉, 악보에 없던 것들을 모아놓은 음악입니다. 그리고 이 음악들의 공통점은 사람들은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예술성, 음악성을 판단합니다. 세게 치라고만 되어 있는데 연주자가 그걸 얼마나 더 격정적으로 혹은 미묘하게 다르게 표현하는지 네, 맞아요. 또는 뭐 아칠레란도 표시가 없는데도 연주자가 미묘하게 템포를 끌어올리면서 긴장감을 확 만드는 순간들, 이런 것들, 바로 이렇게 악보에는 없는 그 미세한 표현의 차이, 여기서 사람들이 깊은 감동이나 예술성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예술은 악보에 없는 것에 있다 이런 말도 있나 봐요. 네, 그런 말이 나올 법하죠. 결국 흥미로운 점은 악보에서 벗어난 템포나 세밀함은 악보와 다르게 연주했는데도 다른 연주, 다른 해석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지금 발생되고 있는 예시들은 음정과 리듬을 다르게 연주하는데 예술성을 가진 다른 연주, 다른 해석이 아니라 틀린 연주, 틀린 해석처럼 여겨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 오늘 이렇게 악보 없는 음악을 통해서 악보의 정의를 좀 새롭게 확장해 봤고요. 그리고 무악보성과 무악보성이라는 약간 헷갈릴 수 있지만 흥미로운 또 관점도 살펴봤습니다. 또 악보 너머의 표현이 갖는 예술성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고요. 네, 이게 파고들수록 악보와 음악의 관계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쩌면 좀 철학적인 질문까지 던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 악보가 음악을 지정하는 유일한 방법일까? 만약 악보의 정의를 아까처럼 넓힌다면 우리가 눈으로 직접 읽을 수는 없지만 분명 음악 정보를 담고 있는 매체들 있잖아요. LP나 CD 아니면 요즘 듣는 디지털 오디오 파일 같은 거요. 이것들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악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질문은 진짜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네요.
LP나 음원 파일도 악보일 수 있다니. 자, 그럼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신에게 마지막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네, 지금 당신이 긁고 계신 가로 이 소리, 제 목소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로 약속된 기호, 즉 일종의 악보에 따라서 만들어진 음악, 즉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그저 우연히 발생해서 그냥 목소리와 비슷한 파형을 가진 물리적인 음향 현상일 뿐일까요? 무엇이 악보고 무엇이 음악인지 그 경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는 작곡가의 입장에서의 무악보 음악, 연주자의 입장에서의 무악보 음악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위대한 작곡가들이 작곡해온 아리아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명백한 악보성 음악들을 들려줌으로써 무악보 음악을 들으러 왔다는 여러분의 의지에 벗어남으로써 감상자의 입장에서의 무악보성을 실현시키겠습니다. 무악보 음악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확실한 답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듣게 될 음악의 범위 밖에 있다는 것은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총 5개 정도의 음악적 단편들을 감상하셨습니다. 이 음악적 단편들은 앞에 연주자가 건반을 누를 때마다 발생한 음악적 사건들, 다른 말로 거시적 범위의 음악 단위들입니다. 이 음악적 단편들이 여러분 앞에 강림한 순서가 어떠한 악보의 계획대로 연주된 것인지 아니면 무악보적으로 연주된 것인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악보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악보는 지금까지 실현된 건반의 순서를 기록한 악보로서 만약 이 악보가 도레미파솔의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다면 이 음악은 본래의 계획대로 연주된 어떠한 의미에서 악보성을 가지고 연주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도레미파솔의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 음악은 어떤 의미에서 무악보 음악으로 연주가 된 것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여러분의 시점으로부터 이후의 어느 시점에 강림하게 될 로크라 전문에서 나누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악보를 확인하겠습니다.